안녕하십니까 수험생 여러분. 이번에 시험 친 우리 경찰 간부 시험 전체적인 총평하고 그나마 특이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몇 문제를 해설을 드리도록 합니다. 시험 치자마자 저희들 김폴카는 우리가 해설이나 이런 걸 미리 제공 다 했기 때문에 쉬운 문제들은 굳이 제가 또 이 시간 아까운 시간 해설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24기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이 기출 문제를 보고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지 그런 걸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여러분들도 아쉽게 시험 공부를 다시 해야 될 친구들이나 또 형사법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처음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한 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74기 경찰 간부 대비로 우리 김폴카에서는 핵심적인 어떤 그런 부분, 여러분들이 합격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필합 프로그램이죠.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학원에서 하지 못했던 과외 프로그램, 그걸 사용해서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것을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면서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저희들 김폴카 믿어주시고 제 김폴리스 아카데미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제 채용부터 경찰 간부, 경찰대 편입, 승진까지, 승진도 이번에 경정 승진까지 완벽하게 교수진들을 포진하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드디어 이제 시작만이 남았는데 여러분들 저희들과 같이 한번 열심히 잘 준비하시면 다른 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합격하는데 아마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번 문제의 전체적인 난이도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박스 문제가 12문제, 박스라기보다 개수 문제죠. 제일 어려운 개수 문제가 12문제라서 심리적으로 정확도에 대해서 의심을 한 그런 부분이 많을 겁니다. 한 개 문제 때문에 몇 개 틀렸는가에 대해서 확신을 못 가지고 에이씨 맞겠지 이런 식으로 찍었던 문제들이 아마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개수는 원래 그렇습니다. 개수 문제에서 5개, 4개 지문을 정확히 알고 개수를 맞추는 것보다 1개나 2개 정도는 힘이 구리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여러분들 리갈 마인드를 사용해서 이거는 맞을 거야 라고 선택을 하면 그게 여러분들 실력입니다. 또 맞을 수 있고요. 그래서 개수 문제에 대한 체감적인 난이도는 높았습니다만, 그래도 내용적으로 검토를 해보시면은 시간상 우리가 여러분들 1번이 10문제, 2번이 7문제인데요. 정답이 17문제를 1번, 2번 안에 빨리 확신을 갖고 2, 3, 4는 안 볼 수는 없으니까 빠른 속도로 점검을 하는, 우리 평상시에 제가 트레이닝 할 때 많이 말씀드렸던 그런 방식을 취했다면 40문제도 충분히 40분 안에 풀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조금 특징적인 것은 우리 문제 배열이 총론이 13문제, 강론이 15문제, 그리고 수사 증거가 좀 특징적인 게 수사가 9문제, 증거 문제, 전문 증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게 좀 특징인데 제 생각으로는 내다 보니까 여러분들 수사 쪽에 좀 집중을 더 하지 않았냐. 이게 트렌드가 되고 계속해서 이럴 것인가는 아닙니다. 그래서 증거가 한 문제밖에 출제가 안 되는 것은 조금 특별한 경우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증거 문제는 더 나올 수 있으니까 균형 맞은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종합 문제라고 해서 전체 형법, 형소법, 우리 변호사 시험처럼 통틀어서 형사법을 체크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난이도는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문이 2개가, 문제가 2개가 출제가 된 바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문제 균형은 좀 맞지 않습니다만은 난이도는 크게 무리가 없었던 난이도가 아닌가. 그 개수형 때문에 체감적으로 어렵지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우선 형법 총론을 전체적으로 보면 특이한 문제로 실행의 착수 시기에 관한 형식적 객관설, 실질적 객관설, 이런 학설들은 굳이 나누니까 모호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객관설 안에 다시 구분되는 것들은 객관식으로 출제해서 답으로 내기는 쉽지 않은데 그게 개수형 문제로 나왔다는 점에서 좀 충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그건 같이 한번 풀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 형의 시효 문제는 이번에 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형의 시효 부분에서. 그래서 그건 시사적인 문제로 지문을 넣은 것 같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면 결국 형의 시효 문제가 아니고 다른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라는 부분으로 답을 찾을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 시사적인 것을 가미했지만 형의 시효를 몰라도 답은 맞출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뭐 강론이나 이런 건 전부 다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지문들이라 크게 문제가 없었던 것 같고요. 우리 형소법의 수사증거 파트는 수사준칙 강조했던 조문 문제가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조문 문제, 이 조문 문제는 제가 조문 강의를 통해서 이 조문은 요걸 꼴 겁니다, 요걸 조심하세요 했는 그 부분이 또 출제됐기 때문에 저희들과 같이 했던 친구들은 뭐 쉽게 맞췄습니다만, 그걸 조문 문제를 그렇게 보지 않고 그냥 막연하게 공부했을 때는 어려웠을 것으로, 찾기가 힘들 것으로 아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 압수수색은 뭐 최신 판례가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압수수색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최신 판례로 출제를 할 수밖에 없고, 그 제가 특별한 수업을 통해서 별도로 압수수색은 제가 많이 최신 판례를 여러분들 강조하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계속 수업 기간 중에도 압수수색은 계속 최신 판례 하십시오 몇 번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가 이번에 나타난 듯 합니다. 그래서 아주 쉽고 이미 예상했던 부분이라 그걸 공부를 안 했으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 될 텐데,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자꾸 쉽다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그런데, 뭐 이거는 자기 자랑도 아닙니다만 저희들 1cm의 승부사라고 제가 마지막 60일 작전 1cm 책이 있습니다. 두께 1cm밖에 안 됩니다. 형법, 총론, 강론, 수사, 증거 다 합쳐서 1cm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서 무려 여러분들 164개 지문 중에 76문제, 반 가까이가 그 지문에 나왔다는 것은 대단한 어떤 그런 성과를 거두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험에서는 그쪽 60일 이번에 1cm의 어떤 자료에서 문제 지문이 그대로 나왔다는 점에서 저희들은 쉽게 준비를 여러분들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다라는 자평을 하고 싶습니다. 형사법은 이제 경찰 간부든 성진이든 일반 순경이든 전부 다 교수 출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문제 경향은 일반 순경도 똑같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다만 박스 문제 숫자는 조금 줄어들 것입니다만 지금의 경향 그대로 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신 판례 같은 경우는 최근 3년치를 통상 최신 판례를 하는데 다 정리된 부분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문제 지문은 16개가 나왔는데요. 꽤 많지요, 그것도. 지문이 16개라는 것은 16문제 안에서 곳곳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최신 판례는 반드시 정리해야 되고, 다음에 우리 그 경찰 간부 시험 대비를 위해서도 최소한 2년, 3년 정도의 최신 판례는 집중해서 트레이닝을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쉬워집니다. 어려운 문제의 키가 되는 통상 그 지문들이 있는데 그거를 어려운 문제로 냈을 때 해결해버리면 나머지 지문은 아주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문제는 고르게 잘 냈고요. 다만 증거 파트에서 문제 숫자가 한 문제밖에 없다는 아쉬움은 있습니다만은 문제에 오류도 없고 아주 정갈하게 잘 낸 문제로 판단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일단 특이한 문제 몇 가지를 한번 같이 볼까요? 여러분들 그냥 평만 하기엔 좀 아쉬우니까요. 제가 여러분들 혹시나 기출문제 자신이 푼 문제집 있으면 펴두시고 또 아니면 다운받아서 준비를 하고 지금 몇 문제만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김폴카에서는 어떻게 교육을 했고 여러분들 이 문제는 좀 어려웠던 문제인데 어떻게 풀으라 했는지 제 수업을 들은 분들은 이해가 되실 거고 수업을 듣지 않은 분들은 김폴카는 이렇게 강의를 합니다라는 걸 약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번부터 1번, 2번 너무 쉬운 거라 뭐 1초 크시고요. 개수 문제라도 충분히 다 맞출 수 있는 거고 3번 문제에 추상적 위헌범, 구체적 위헌범이 나왔죠. 이게 추상적 위헌범, 구체적 위헌범에서 우리가 오늘날 현대형법의 특징이 이거는 강조를 많이 했으니까 현대형법의 특징이 위헌범화 현상이라고 그랬어요. 침해범, 위헌범과 대비되는 말이 침해범인데, 그죠? 이게 이제 대비되는 말인데, 옛날에는 침해범으로 해석되었던 범죄들이 자꾸 판례가 위헌범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거는 타고날 때부터 침해범, 위헌범은 정해지는 게 아닙니다. 타고날 때부터 정해지는 게 아니고 판례가 해석을 통해서 이 보호법익의 보호 정도에 따라서 이거는 침해범이다, 위헌범이다 해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침해범으로 해석되었던 범죄들이 요즘에는 전부 다 위헌범으로 많이 해석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잘 모르면 위헌범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쪽에 숫자가 많아지다 보니 다시 둘로 나뉘게 되고 그래서 구체적 위헌범과 그 다음 추상적 위헌범 이렇게 이제 나뉘어진다 했습니다. 어떤 게 더 기수씨가 빠르다고요?
추상적 위헌범이 더 기술시기가 빠른 거죠. 근데 구체적 위헌범, 추상적 위헌범 구분해봐 이 문제는 잘 내지는 못하는데 이번에 나왔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면 뭐다? 추상적 위헌범이다. 많은 범죄가 요즘에 추상적 위헌범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구체적 위헌범을 찾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조문에요. 조문에 이 위험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나 아니면 판례가 해석을 통해서 인정한 배임죄 이런 것들이 구체적 위헌범으로 인정됩니다. 조문의 위험으로 나오는 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방화죄. 방화죄에서 공공의 위험이 나오고요. 그리고 중자 달린 범죄, 중상해, 중유기, 중굴행사방해 이런 결과적 가중범 중에 중자 달린 것들이 주로 위험을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구체적 위헌범입니다. 그럼 이거 아니면 잘 모르면 전부 다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고 시험장에 여러분들 들어가서 가나다라를 보십니다. 자, 우리 서술어 추상적 위헌범, 나는 구체적 위헌범, 그 다음 다는 구체적 위헌범, 라는 추상적 위헌범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이 중에서 가나다라에서 여기에 들지 않은, 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 영역에 들지 않은 것은 전부 다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첫 번째 공문서 보증행사, 저기 안 들지요? 추상적 위헌범입니다. 맞죠? 그 다음 일반 교통방해, 저기 없죠? 교통방해 없죠? 없죠? 그러면 추상적 위헌범. 이 지문 틀렸죠? 구체적 위헌범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도 장례식 방해, 저기 없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추상적 위헌범 틀렸습니다. 그리고 형법 명예훼손죄 저기 없죠? 그러니까 추상적 위헌범. 잘 모르면 추상적 위헌범. 그래서 이것도 일조 컷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라로 했겠는데 더 쉽고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나, 다 요 두 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요렇게 하는 거예요. 요렇게. 이걸 여러분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시험 칠 때 공부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했나요? 이 부분 내가 어떻게 이걸 다 하나하나 외우지? 아닙니다. 그걸 묻는 게 아닙니다. 현재 시스템으로 저희들 견폴카는 형사법에 제가 형법을 공부한 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 지난 그 노하우로 이 시스템적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뭐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 모르면 추상적 위헌범. 잘 모르겠네? 추상적, 잘 모르겠네? 추상. 이렇게 해서 두 개 틀린 것을 빠른 속도로 골라낼 수 있었던 대표적인 문제였습니다. 자, 또 하나 소개를 드리면요. 여러분들 그 총문에서 7번 봅니다. 책임의 근거와 본질. 지금 저하고 형법을 안 하시고 또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접근 방법을 한번 보십시오. 내용 자체가 모르시기 때문에. 그래서 형법에서 이 어려웠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는지 한번 잘 보시면, 자, 우리 이 문제는 우리 최초로 단독으로 나왔죠. 책임의 근거와 책임의 본질이라는 논의가 있어요. 여기 학설이 도, 사, 인, 여긴 두 개, 심, 규.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이거 제 수업을 안 들으신 분은 이게 뭐 거짓말인 줄 아는데요. 제 수업을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거 누차 제가 뭐 여러분들 자동으로 암기할 정도로 해놓을 겁니다. 이 단어는 요 세트가 도사인 한 세트, 심규 한 세트가 완전 다른 내용입니다. 근데 이름이 비슷해요. 도의적 책임론, 사회적 책임론, 인격적 책임론, 심리적 책임론, 규범적 책임론, 이렇게 이름이 비슷하니까 장난치기 참 좋아요. 이것도 어떤 내용이 있겠죠. 이것도 어떤 내용이 있겠죠. 이것도 있겠죠. 근데 이걸 막 섞어서 막 내버린 거죠. 그래서 도사인 심규, 이거는 아주 수업 시간에 뭐 지금은 뭐 평가하고 이런 시간이라 제가 상세한 설명 못 드리겠습니다만은 제가 이 부분을 딱 나눠서, 자, 이거는 뭐예요? 공부하신 분들 자유의사, 인정, 객관주의, 요거는 결정론. 자유의사, 이거는 자유의사 없다는 거, 부정이죠. 요거는 둘 다, 요거 결합, 절충이죠. 요게 도사인입니다. 도사인. 인간의 자유의사를 인정하느냐, 부정하느냐. 자, 요거는 책임이 뭐냐면, 요건 고의, 심리적, 범죄의 심리적 요소다. 요거는 비난 가능성. 우리가 너를 비난할 수 있는가? 이게 이제 판단이란 말. 이게 규범적, 요 뜻이거든요. 요게 이제
본질에 관한 문제, 요거는 왜 형벌 주는가에 관한 책임의 근거에 관한 문제, 도사인 심규 완전 다른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누차 제가 많이 강조해서 연결해두라 했죠. 아실 겁니다. 제 수업 들은 분들은. 자, 이걸 갖고 이제 공부를 하고 갔단 말이죠. 근데 시험에 7번이 나왔어요. 최초로 이것만 가지고 출제한 거예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근데 이것도 1초 컷이 보세요. 자, 가 보세요. 가 보시면은 뭐 자유회사 가진 자가 자유회사 나왔죠. 어디 있어? 자유회사. 그럼 이거 뭐예요? 도의적 책임론. 뭐 어디 심리적이 왜 나와? 이게 왜 나옵니까? 틀렸죠? 두 번째, 자유회사가 아니라 환경과 소질 나왔죠. 이거 자유회사가 아니라 환경과 소질 나왔죠. 이게 결정론. 그럼 사회적 책임론. 스스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갑자기 규범적 책임론이 왜 나와요? 틀렸죠. 이건데 이걸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자, 이번에 고의과실이 심리적 관계 뭐예요? 여기 있네. 고의과실, 심리적.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갑자기 뭐가 나와요? 도의적, 이게 나오죠. 이거 완전 장난한 거예요. 유딩들도 풀어, 유딩들도. 그 다음, 네 번째, 심리적 관계로 보지 않고 규범적 평가, 판단, 평가, 규범적 평가, 규범적 책임론. 너무 쉬웠죠. 근데 사회적 책임론 이렇게 연결해요. 완전히 이거는 이거 쓰고, 이거는 이거 쓰고, 이거는 이거 쓰고, 막 섞어놨죠. 다 틀리게. 그래서 이건 다 틀린 거예요. 가나다라. 이것도 1초 컷. 자, 보셨나요? 이 형법이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물론 안에 판례도 하나하나 알아야 되고 뭐 쉽습니다만은 그 공부가 시스템적으로 접근하면 훨씬 더 공부량도 적고 공부를 많이 안 해도 쉽게 얘기하면 좀 게으른 공부를 해도 충분히 고득점을 맞을 수 있는 게 형사법입니다. 다만 제가 하라는 건 하셔야 됩니다. 대신에. 그래서 수사준칙이나 이런 것도 좀 하라 할 때는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수사준칙 나온다고.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들이 좀 게을리하면 안 되고 그런 건 하셔야 됩니다만은 이런 전체적인 어려운 문제나 이런 건 아주 쉽게 저희들이 이번에 커버를 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제 설명이 좀 필요한 문제가 9번이지요. 9번입니다. 이 9번도 논란이 많았는 어려운 문제였는데 개수형이라서 그래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고요. 개수형은 하나만 내가 힘있구리 해도 조금 어떻게 불안하니까 몇 개인가 찾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건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건 객관주의, 주관주의론의 어떤 우리 형법의 범죄 이론에 나오는 게 있어요. 객관주의는 밖으로 드러나는 걸 강조하고 주관주의는 악성을 강조해요. 그래서 범죄가 언제 시작했느냐? 내 악성이 밖으로 표출되면 사람을 칼로 찌르지 않아도 살인은 시작될 수 있어요. 주관설. 그게 다죠, 다. 자기 범죄의 의사의 표현. 그리고 둘째 줄에 보시면 범죄 의사의 비약적 표동, 밖으로 표출, 이런 거죠. 이게 실행이 착수 있고, 그러면 굉장히 실행이 착수가 빨라져요. 그래서 지나치게 확대될 수 있다. 이 말이 맞는 거죠. 이해했죠? 그 다음, 1번 보세요. 형식적 객관설. 이게 오리지널 처음에 나온 객관설이에요. 칼로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 사람을 살해한 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실행 착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실행 착수가 주관설보다는 조금 더 늦게 되겠죠. 시작이 늦게 되겠죠. 이건 악성만 드러나면 되고 칼만 갈아도 시작이야. 주관설은. 근데 형식적 객관설은 구속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야 되니까 저 뒤쪽이죠. 그래서 시작이 늦어진다는 뜻이고 맞는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 다 나에 보면 이게 실질적 객관설인데 너무 형식적 객관설이 형식적인 측면에 구속요건에 몰입되어 있다 보니까 너무 늦어지니까 약간 앞당기는 의미지 객관설은 객관설이에요. 수정된 객관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접근을 하는데 보호법익에 직접적 위험을 가해지면 이거는 실행 착수가 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비판점은 보호법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방화죄의 보호법익이 공공의 안전이에요. 공공의 안전이 어디 보입니까? 눈에. 그게 해했다는 게 어떻게 눈에 보입니까? 그래서 그게 모호하다는 비판을 받는 게 나입니다. 이것도 맞는 지문. 그 다음에 라는 주는 거죠. 주관적 객관설. 주관적 객관설. 어때요? 절충설이죠. 주관적인 부분도 고려하고 객관적인 부분도 같이 고려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이게 절충설이 되는 거죠. 절충설. 그러니까 마지막에 절충적 견해 맞잖아요. 이렇게 쉽게 낸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에 학설 문제 이런 것들 나왔는 것은 너무나 쉽고 대신에 번지를 잘 찾고 코딩이 딱 돼 있는 친구들은 쉽게 풀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친구는 우왕좌왕하고 자기가 보지도 못한 게 나왔다고 막 설레발 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 지문은 전부 다 옳은 지문이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 정도가 우리 특징적인 문제였고요. 그 다음
우리 13번의 형의 시효 소멸에 관한 문제는 사실은 형의 시효 소멸에 관한 문제라서 어이구야 이 학생들은 형의 공소시효는 공부했지만 형의 시효는 안 외웠을 텐데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저는 이거 하지 마라 그랬거든요. 사실 하지 마, 형의 시효는 하지 마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걸 구체적으로 이번에 형법 개정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시험에 조금 그걸 볼 텐데 지난 73기 우리 이번 기출은 제가 하지 마라 했기 때문에 학생들이 안 봤을 거예요. 근데 맞춰왔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데 2번이 정답이었는데요. 2번에 보시면 집행유예 문제잖아요. 하나는 징역 주고 하나는 벌금 주고 두 개를. 근데 집행유예가 특별사면 받았다. 나머지 벌금은 어쩌라고 이 말입니다. 하나만 특별사면 특사로 풀어주고 하나는 안 풀어줘도 괜찮죠. 그거 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 풀어주면 나머지도 선고 효력을 상실한다 했으니까 이건 틀린 지문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로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다행히 형의 시효 문제는 피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에서 총론은 우리가 특이한 문제가 이 정도였고 전체적인 우리가 시스템으로 잘 풀어갔으면 고득점에 어떤 여러분들 실력이 훨씬 더 잘 발휘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강론은 뭐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건 강론은 뭐 저희들 전부 다 예상했던 문제고 기출이 됐던 지문들도 꽤 있고요. 강론은 뭐 굉장히 기출을 많이 사용하는 편이죠. 근데 조금 제가, 이걸 조금 더 어렵게 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19번이었어요. 명예훼손죄. 이 1번의 답은 너무 쉬운데요. 19번의 4번 지문을 한번 보시면은, 기억나시죠? 이게 기레기. 여러분들 모욕죄는 시험에 나오면 판례가 죄가 안 되는 게 대다수예요. 이게 아주 많아요. 모욕죄는 잘 안 된다. 그래서 우리 책에 모욕죄 되는 거, 이게 소수예요. 요것만 잘 공부해 일단 두시고, 요거 이외는 다 무죄예요. 근데 한 단계 더 나가면 제가 뭐라고 했어요? 여기서 또 나눈다 했죠. 모욕죄가 무죄 이유가 두 가지인데요. 처음부터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성하지 않는다. 두 번째, 모욕은 맞지만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 두 가지, 무죄도 종류가 1이 없거나 2가 없거나 두 가지를 나누는데요. 이 중에 무죄지만 더 많은 사유는 이쪽이에요. 잘 모르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구성하지 않는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요 위법성이 조각된다. 요거는 몇 개 없어요. 시골, 두 문자 기억나죠? 기레기, 또라이. 시골 기레기는 또라이예요. 그리고 왜?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를 파는 또라이예요. 시골 기레기는 양의 머리를 걸고 개고기 파는 또라이입니다. 시골 기레기 또라이. 이렇게. 시청자 게시판에 글 쓴 거, 골프 캐디 사건, 그 다음 기레기, 또라이, 이런 표현들, 양도교육. 이게 모욕은 되지만 위법성이 없다 있는 소수입니다. 그래서 이 판례 한번 보시면 4번 지문에 기레기란 말 나왔죠? 그죠? 자, 기레기란 말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서술을 봅니다. 위법성이 조각된다. 오케이. 그래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게 만일에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틀려요. 모욕 자체가 아니다. 또는 모욕에 구성하지 않는다면 틀려버려요. 이걸 답으로 낼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쉽게도 너무 쉬운 1번으로 답을 해서 너무 쉬운 문제라서 뭐 손댈 게 없습니다. 자, 강론의 재산죄도 이번에 무난하게 잘 넘어갔고 어려운 지문이 없습니다. 특히 최신 판례도 우리 횡령 배임에서 최신 판례도 무죄 사건들 다 나왔고 이거 워낙 매일매일 이야기 강조했던 거라서 따로 논점 될 게 별로 없습니다. 문서죄도 우리 통상 여러분들 공부하기 어려웠지만 이번에 문서죄 나오면 너무 쉬웠고 문서죄 한번 보실래요? 26번에 저는 이래요. 자, 공문서에 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는 것은 했죠. 자, 1번 보세요.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가족의 것. 오케이. 이게 공문서 부정형사는 내 겁니다라고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용도대로 쓰는 거예요. 엄마입니다. 누나 것인데 가족의 것이다. 이러면 무죄. 요 말이 확 들어와야 돼요. 그 다음에 2번에 딱 보니까 직무유기 따로 안 되는 거 보충성. 우리가 허위 공문서 작성을 했는 것이 직무유기지만 직무유기죄는 따로 죄되지 않는다. 많이 했고요. 그 다음 3번에 발기인 딱 넣으면 또 법인 설립했겠죠. 법인 할 생각 없으면서 법인 등기한 것은 공정정서 원본 부실기재 안 된다. 왜냐하면 법인을 만들 생각은 있었으니까. 그 다음 4번 질문 보시면 이거 너무나 유명한 보조공무원과 공범이 가능하죠. 공범이 가능하다. 근데 안 된다 했으니까 틀렸고 답은 4번.
너무 쉬웠던 거죠. 아직 뭐 맨날 했던 그런 지문들이죠. 이번에 저희들 60일 1cm 승부, 60일에서 나온 지문에서 그대로 100%이 4개 지문이 몽땅 다 적중했는 게 5문제나 돼요. 그래서 그 5문제는 그저 먹는 거예요. 제가 해설 다 올려서 한번 보세요. 거짓말인지. 책 표기 다 했어요. 아니, 뭐, 기본서에서 출제됐습니다. 이런 소리는 선생님들 하는 게 아니에요. 입을 찢어버려야 되지. 기본서에 없으면 그건 선생님이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에는 모든 내용이 있어야 되고요. 근데 그 많은 내용 중에 선별을 해서 마지막에 집중을 어떤 걸 시켰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60일에 승부를 건다는 거죠. 60일 책이 없는 거는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아는 50점 정도는.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들 시험에서 뭐 한 8문제 정도 어려운 문제,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들이 60일에 있단 말이죠. 근데 이번에는 너무나 많이 나왔어요. 5문제는 그대로 나와버리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이제 제가 가르치는 사람이 책자를 통해서 문제를 냈는데 경찰에서 그 문제의 지문을 많이 사용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제 책을 뺏기는 거 아닙니까? 제가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를 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건 저는 자랑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랑을 제가 좀 한다 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평생 이렇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이 재미로 사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합격하고, 하여튼 열심히 해서 여러분들이 합격하는 것만 제 목적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특징이 있나요? 봅시다. 뭐 29번에 이 문제는 수사준칙 문제. 그렇게 이야기 수사준칙 해둬라 했는데, 이거는 줄까지 쳐줬어요. 3번이 정답이었는데, 이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라. 인적 증거 아니고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라. 이 조문에 제가 수사준칙, 제 3조에 딱 나오는 물적 증거를 기본으로 하여. 이건 줄까지 책에 쳐준 거예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거 조심하라고. 인적 증거가 아니라 물적 증거. 그러니까 출제자 똑같죠, 제 생각하고. 근데 지문에 인적 증거를 넣어서 틀리게 했잖아요. 이런 거 보세요. 이렇게 나오는 게 쪼잔하다 생각하지 마요. 조문을 어떻게 잘 봤느냐의 문제니까. 잘 모르는 사람이 쪼잔한다고 그래요. 자, 그 정도 하실까요? 나머지는 제가 해설로 이미 제공을 했으니까 지금 뭐 일일이 하나하나 시간 우리가 빼앗을 필요는 없고, 혹시나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한 문제가 있으시면요, 저희들한테 다시 또 올려주시면, 요즘에 제가 네이버 카페 답변을 잘 해요. 어제도 밤 12시 넘어서까지도 했고요. 예, 특히 일반 채용시험이 다가오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너무나 인강으로 공부한 친구 특히 답답함을 많이 느낀다 해서 제가 요즘에 뭐 불철주야 계속해서 열어놓고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니까 피곤은 한데, 그래도 학생들이 고마워하고 궁금했던 것을 제가 직접 달아주니까, 제가 저는 답을 할 때 여러 글자를 안 써요. 딱 핵심만, 간지러운 것만 탁 끌고 하니까 그게 좋겠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끝까지 잘해서 잘 마무리하시고, 특히 경찰 간부 야심차게 준비했습니다. 지금 시중에 있는 어떤 교수진보다 훌륭한 교수진으로 지금 김폴카가 시작을 합니다. 같이 오셔서 같이 부대 끼고 또 울고 웃고 공부하고, 그래서 저희들 약속한 기간 안에 꼭 합격하기를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저희들한테 경찰 간부의 꿈만 가지고 오시면은 그 꿈을 꼭 달성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73기 경찰 간부 시험 총평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